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5.18 45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초대 손님은 멀리 미국에서 5.18 정신 세계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는 분입니다. 미주 5.18 기념일 재정추진위원회 김영률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재정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렬입니다. 미주 5.18 기념일 재정추진위원회 대표 외에도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장, 그리고 김대중 재단 미주 중앙본부 회장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많이 바쁘실 텐데 이번에 얼마 만에 모국에 오신 건가요? 사실 제가 작년에도 그 한상대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 한상대회 때문에 한 8번이 왔었고, 벌써 올해도 지금 4번째 사실은 한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귀국하셔서 여러 뜻깊은 일정들을 소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귀국에서 있었던 만남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건강 체크업도 하고요. 우리 또 대한민국이 의료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 체크업도 하고, 또 우리 딸이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모 대학에 어학연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서 또 같이 또 뒤에 돕고 그런 의미에서 또 같이 오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5.18 이번에 기념 행사 겸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선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미주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번에 왔습니다. 현지 시간 2022년 8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매년 5월 18일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선언을 한다라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5.18 기념일이 제정된 최초 사례입니다. 그때 한인 이민 1세대인 최석호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하고 또 우리 대표님이 이끌고 계시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결의안 재정준비위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진행 과정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호남 출생입니다. 호남 출생이고 제가 한국에 떠난 지 38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갔는데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또 선진화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K-팝, 뭐 K-문화, K-컬처스, K-푸드, K-뷰티 그런 어떤 그런 열풍이 많이 불기 시작했었어요. 네. 근데 유독 우리 특히나 어떤 K-문화 쪽에서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을 우리 전 세계의 어떤 K-문화로 그렇게 같이 함으로써 전파를 해야 되겠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제의를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서 살면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돕기는 내가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사실 우리 진행자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또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하자면은 2가지가 필요합니다. 투표 아니면은 후원금인데 제가 캘리포니아주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조지아주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원금으로 해서 그걸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렇게 민주화 운동 기념 재정일을 선뜻 나서서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또 정치화하고 어떤 이념화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내가 해서 가시방석에 앉아야 되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많기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해외에서 이걸 함으로써 또 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또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분이 이제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실 찾지를 못하고 조지아에서 저까지 그걸 찾아왔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그 상황 설명을 하면서 그때 최석호 의원이 공화당 그렇죠.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실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광주 출신이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근데 그분도 이런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하니까 북한군 소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물을 갖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그분하고 이제 저랑,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에 그 사무총장분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서로 접촉을 하고, 이거를 하는데 되게 5월 18일 날 이걸 행사를 시간을 맞춰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8월 8일 날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최종 기념일을 통과를 시킨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고, 제가 그때 당시 고3이었습니다. 5.18 항쟁 시기가. 그래서 그때 목포에 있었을 때 되게 무서웠고 또 뭐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고 그때 당시 5.18 이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내가, 체크업을 하고 보니까는 그 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진행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민주화 성지인데, 민주주의 성지인 미국에서 제가 이걸 한번 하면은 굉장히 설득하는 데나 또 5.18에 어떤 왜곡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것이 하나 일침을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그걸 시작을 했죠.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공화당 소속이라는 것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속으로 의외다 싶었는데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주 5.18 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그때 이전에 이제 준비가 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전에는 이 공식적인 그때도 사실은 가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거를 미국은 주가 50개 주여서 이걸 연방으로 이걸 만들려고 하면은요. 거의 2년 이상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스테이트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연방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칭으로 만들어서 이걸 하고 지금은 제가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만든 이름이 5.18 그러니까 USA 5.18 파운데이션이라고 LLC로 지금 현재 만들어서 지금 3년째 이 재정 기록을 만들었어요. 그래 주에 정식으로 등록을 했고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방에 어디든지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등록 기관입니다. 오늘 인터뷰 시작 전에 잠깐 대표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민주인권의 가치를 상징하는 5.18 정신을 국내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화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닌데 이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된 게 첫 사례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아직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많은 상황 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제정이 벌써 2022년 8월 8일이니까 거의 3년째 접어듭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혼자 그때 당시에 혼자보다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재정 지원은 거의 제가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그때 한 번은 되는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나 그렇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5.18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주화 운동입니다만은 사실 철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개념도 있고 또 밖에서 볼 때는 약간은 뭐 이념적으로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진행하기가 사실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 한 해로 뉴욕에서 제가 한 분이 그 한국분이 주하원 의원인데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이걸 한번 했더니 사실은 좀 쉽지 않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좀 제가 좀 이렇게 소심해졌죠. 사실은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또 다른 단체를 많이 맡고 있어서 그 단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제정 이 추진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뒷전으로 좀 밀린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미주 한인 상공회에서 총연합회 이사장이 올 5월 31일로 임기가 끝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이제 또 이런 직책이 많다 보면은 또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한 군데 집중을 하려면은 다른 또 직책을 끝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 또 정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윤석열 정권 때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좌파로 그렇게 또 밀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테두리를 가다가 나서 저를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았고 다만 이제 이번에 조금 제가 희망적인 제 생각은 만약 이번에 정권이 민주정권으로 다시 바뀐다면은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추진을 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그때 계획을 미국이 50개 줍니다만은 대도시 위주로 뭐 캘리포니아, 뭐 뉴욕, 애틀란타, 시카고, 달라스 그런 대도시 위주로만 해도 충분하게 파급력이 있다 생각하고 저는 또 유럽, 런던에서도 그 라인이 있어서 유럽도 하나는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갖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진행이 상당히 좀 슬로우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의원들이 5.18 정신이 미국 건국 이념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권이나 주류 사회가 5.18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그 3년 전에 이걸 재정 기념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와 상관이 없이 이거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거를 전 세계화하자. 그 유네스코도 이거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걸 정치화 시키면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욕심은 이 정신을
보급하자는 네. 그 뜻에서 그것도 순수한 우리 그때 10일 동안 우리 광주 시민들이 순수한 정신으로 그렇게 독재 정권에 맞섰지 어떤 이해관계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는 기르자는 뜻에서 제가 이거를 앞으로 미 정치인들이 또 해야 되고 또 이거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5.18에 대한 시각은 뭐 차이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5.18 정신에 대해서는 공화당, 민주당 크게 차이는 나지 않다. 예. 왜냐하면 그 한 예로 캘리포니아에서 68명의 주 하원 의원들이 찬성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그 정치적으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후원도 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이걸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 시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럽 쪽에도 이런 시도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제가 우선은 미국의 대도시 위주로 하고 이 시너지를 유럽으로 가져가려고 이미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섣불리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미국 대도시 위주로 지금 이걸 추진을 하려고 지금 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라든가 한인 사회 젊은이들이 갖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도 제가 이제 단체장을 많이 저도 했다고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아틀란타 한인회 이사장, 상공회의소 이사장, 그 다음에 민주평통회장도 3번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상공회의소 쪽으로, 우리 한상대회에도 많이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들 위해서 미국의 어떤 세계, 그러니까 어떤 경제 활동을 하게끔 판도 많이 깔았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1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1.5세, 2세대 그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5.18에 대한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은 역사 속에 많이 묻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걸 정치화를 많이 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 서는 분들은 이거를 막고 이걸 또 우리가 팩트 위주로 진실을 보호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세들한테는 이것이 꼭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2세들이 역사책으로나 어떤 영문책으로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글을 깨우치기에는 아직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딸도 사실은 지금 22살입니다만은 한글을 이번에 이제 배우러 왔는데 이런 정도의 그 이해는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 개인적인 욕심은 어떤 영문으로 이거를 하나를 만들어도 책을 보고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5.18 기념재단 이사장 원순석 이사장님하고 좀 잘 아는 편입니다. 곧바로 그런 작업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5.18 기념재단에서 좀 그런 작업이 좀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화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1세들이 아니라 우리 세계화, 그러니까 다른 외국분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의 지금 세계 공통 언어가 거의 영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판으로 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고 이거를 차세들한테 5.18 역사를 알리는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해외 여러 동포들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외 촛불 행동명이었는데요. 그때 대표님도 김대중 재단 미주 중앙본부 회장 자격으로 성명서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6월 3일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새로 탄생할 정부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네, 사실 이 정치란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편하게 잘 살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밖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지금 산업화, 민주화 그 피로 탄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5.18도 물론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도 지금 경제 대국으로 선진화까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근데 한 3년 동안요, 이건 너무 어마어마하게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독재 거의 정권, 그 예전에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 다음에 경제는 지금 내수 시장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해외로 뭐 진출하거나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라도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특히나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뭡니까 재판 네. 그 부분도 사실은 너무나도 정치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는 언페어하다 해서 해외 동포들의 입장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수석 자문위원 자격을 맡았습니다. 해외. 그래서 그런 자격으로라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하면서 이번 정권이 꼭 재탄생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바뀌어져서 우리 국민들의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한국에 이렇게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4월 초 미국 애틀란타에서 해외에서 두 번째 열리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 행사를 주관했던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 행사 내용이라든가 성과가 많았을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3년 전에 동포청이 생겼습니다. 동포청이 최초로 생기고 이름이 예전에 우리 대표님 아실 줄 모르겠습니다. 한상대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20년째 국내에서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해서 해외로 해서 최초로 2021년도에 LA가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상공회에서 이사장 자격과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동대회장을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 여파로 해서 그 다음에는 전주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전주에서 해서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해외로 가야 되는데 그 관례상 국내에서 한번 하고 해외에서 한번 하자는 그런 경연제로 그렇게 하자는 그런 동포청에서 의견이 있어서 지금 애틀란타에서 제가 공교롭게도 사는 동네에서 지금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 내수 시장도 안 좋고 그리고 전주에서 보니까는 이 중소기업 물품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물품은 좋은데 판로가 없는 거예요. 네. 대기업들은 그런 판로를 스스로 다 자생력에서 개척을 합니다. 홍보도 하고 자본력이 있어서 하는데 이 중소기업들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장 뭐 해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저는 제가 살았던 국가가 아니라 가장 큰 시장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아마 우리 중소기업 물품을 판로를 개척을 하고 거기서 네트워크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경제 우리 영역을 넓힌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추진하자 해서 이번에 제가 공동 대장을 맡고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또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 김기무 회장님이 대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소기업 인물도 많이 오셨고 400개 업체가 오셔가지고 400개. 예, 거의 한 5천억 불의 그 성과를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곧 세계화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뭐 거기에 내 비즈니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런 자리를 맡아서 유치를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또 잘 앞으로 그 지속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은 분들이 해외로 좀 많이 좀 경제 영역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주에도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업들도 이번에 참가를 했습니까? 그 기업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80 업체가 와 있고 특히 대기업 이번에 뭐 현대, 기아, 하나, 큐셀, 뭐 SK, LG 거의 대부분이 주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와 있고 거기에 또 부수적인 그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가장 핫한 지금 도시가 아틀란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내에서 좀 알아줬으면 좋았다 그런 생각이 하는 것이 베네핏을 많이 줍니다. 대기업한테 땅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또 노동력도 그렇고 그러면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이 좋은 데로 가고 그렇죠. 그래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내 시장 이제 그런 건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혜택 때문에 많이 조지아주로 또 오고 있고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틀란타도 한인 인구가 15만 정도 현재 되고요. 동남부 쪽으로 하면 거의 3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도 훨씬 더 지금 낼 수 있고 그래서 아틀란타도 지금 많이 3대 도시로 지금 변모를 했죠. LA, 뉴욕, 아틀란타. 그래서 우리 대기업 진출도 많이 하고 중소기업도 같이 그렇게 많이 왔으면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심에 우리 회장님이 계실 것 같은데. 아이고, 과찬의 말씀이고, 제가 거기서 38년 살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제가, 거의 동네 분들은 거의 알죠. 15,000명 인구 때 제가 시작을 해서, 지금 15만이니까 거의 한 10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뭐 역할도 좀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내 그 보이지 않는 책임감이나 그런 또 역할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어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남 신안에서 태어나셔서 1987년 국내 대학 재학 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미국 서던 일리노이 대에 건축학과 유학을 가셨다가 정착을 하셨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3년부터 빌딩 관리업과 호텔 경영 등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하셨는데 미국 정착 초기에 겪었던 뭐 어려움이라든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얘기는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책 10권 정도. 네, 사실 책을 써도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안 안자도라는 그 섬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하이도입니다. 같은 예. 그 옆 동네에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저는 사실은 섬 소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농사꾼 아들인데 예. 제가 어려서부터 뭡니까 시골에서 섬에서는 못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항상 육지를 동경을 했고 그렇다고 내가 뭐 금수저도 아니었고 내 뒤에 돌아보면은 바닷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바다를 등지고 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끝나고 목포로 고등학교를 와서 또 광주 재수를 또 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저도 재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람은 그때 당시에 나면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그런 말이 제가 그때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대학을 다녀도 되는데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집안이 풍족해서 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내가 하자 해서 그렇게 가다가 그때 당시 정권이 그렇게 군사 정권이어서 이 앞날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안개 낀 앞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나라를 택했었죠. 중국 아니면 미국으로 택했는데 그때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북방 정책이 막 시작돼 있었어요. 노태우 정권 때. 그래서 중국으로 가야 되나 미국으로 가야 되나 고민 중에 결국은 내가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납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소리를 들어보셨죠? 그 말씀을. 전 세계에서 드림은 아메리칸 드림밖에 없어요. 그 말이. 지금은 좀 많이 회색됐습니다만. 그때 그 말을 듣고 이제 미국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87년 10월 10일 날 시카고 오해 공항에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 새벽에 떨어져서 버스를 타고 센트루이스를 거쳐서 센트루이스에서 서던 일리노이로 또 그렇게 한 거의 10몇 시간을 탄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때는 그 안기부에서 방공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받고 보내요. 그래서 너무 그냥 차를 타고 많이 가길래 이거 혹시 우리 또 다른 데로 끌고 간 거 아니냐고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참 문화 차이도 많이 느낀 것이 미국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래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생기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다만 이제 거기서 그 문화 충격이 많이 있었죠.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제가 내 룸메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주말 되면은 걸폰을 데리고 와서 자고 그런 막 문화적인 충격에 내가 잠 못 자고 밖으로 나간 기억도 있고요. 또 친구하고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친구랑 같이 자다가 또 쫓겨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우리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 줄 알고 그렇게 신고를 해서 교수가 찾아와서 뭐 그런 어떤 에피소드 그리고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라면을 그때 뜨거운 물이 없어서 화장실에 그 목욕 뜨거운 물을 섞어서 그걸 먹는 기억도 나고요. 왜냐면 김치가 그리워서요. 그때는 기숙사에 들어가자마자 그 미국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저는 시골 출신이라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먹었는데 도저히 여기서 너무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틀란타로 제가 오게 됐죠. 왜냐면 집에서 학교를 한참 다니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60명이 배웅을 나오고 김포공항에 그때 당시 교수들도 잘하고 성공을 하라고 돌아왔는데 중간에 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패배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홈레스가 되더라도 미국서 생활을 하자 그런 각오를 하고 여기서 두 가지 다 이루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포기해야 된 것이 결국 학교였죠. 왜냐면
학교를 포기 안 하면 돈이 내가 재정을 어떻게 감당을 못 하니까 제가 그걸 포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밤 청소 소위 얘기하면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청소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학교를 포기하고 그 말은 이제 밤 청소입니다만은 그 하이라이스 빌딩 관리 이 업이고 랜드스케이핑하고 뭐 스큐리티하고 핸디맨 그런 전체적인 관리하는 그 직업인데 그걸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저 슈퍼바이저로 이제 들어갔었죠. 아, 바로 슈퍼바이저가 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학비를 그 마련하기 위해서. 예. 근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예. 학교는 좀 중간에 포기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제가 좀 후회가 좀 그 언어적인 부분은 뭐 어려움 별로 없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힘들었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왜 그 빌딩 슈퍼바이저 들어갔냐면 일을 열심히 해서 줬대요. 나는 몰랐는데 한국 분들은 제가 관리한 분들이 한 50명 됐었어요. 한국 분들이 대부분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만 하고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미국 분들이 너무 조용해서 좋다고. 왜냐하면 그 미국 분들이 하면은 전화도 하고 시끄럽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보다 말 없이 일만 잘하고 간다고. 속내를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돼서 일을 계속 이거 어카운트를 늘려가게 됐었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 빌딩 관리업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때. 네,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청업으로 들어가서 워낙 그 신뢰를 많이 제가 쌓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를 몰랐고 일을 열심히 했죠. 그때 어떻게 보면 순진한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미국 그 원청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니까 아무 뭐 컴플레인 없이 계속 회계를 잘 되니까 계속 일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늘려나갔죠. 저는 돈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일을 주니까 계속 늘려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많은 그런 빌딩이 저기 관리하게 됐고 지금은 그래도 한 종업원이 한 2,000명 이상 되고 관리 빌딩도 한 800개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호텔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호텔은 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 빌딩 관리도 사실상 그 무형 어떤 그 유형이 아니라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십 년 동안 서비스업을 하다 보니까 호텔도 사실은 서비스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숙객들을 편안히 모시고 그래서 자고 또 다른 어떤 일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호텔업의 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른 것도 물론 제조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했던 것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컨셉을 한번 잡아서 저는 호텔 호자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주위에서는 다 반대를 했죠. 좀 알고 해라. 근데 저는 잃을 것은 없었죠. 사실은 맨몸으로 시작했으니까 뭐 저는 건강만 하면 괜찮다고 하고 제가 뭐 호텔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그래 아틀란타에서는 그래도 한인타운에서 벗어났습니다만 다 주류 시장으로 지금 그 타겟을 잡아서 한 1시간 떨어진 데 있습니다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사업적으로도 많이 더 성취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좀 더 또 한 동포로서 좀 애국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 인터뷰 코너 이름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여서 미세이인데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미국에 정착해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쭉 그 말씀하셨던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혹시 좌우명이라든가
어떤 그 각오가 있으셨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북대에서 CEO 강연을 했습니다. 네. 제 어떤 좌우명을 떠나서 제가 그 청소년들한테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갈 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제 멘토가 없었어요. 네. 제가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방향을 잡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서울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면 되는데 저 부산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느낌. 네. 그래서 멘토를 꼭 만나기를 우리 청소년한테 얘기하고 싶고 제가 또 그런 역할을 감히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전 정신. 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라는 그런 제목으로 내가 한 2시간 동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좌우명보다도 우리 1.5세나 청소년들한테 특히 대학생들 앞으로 미래 세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정말 그 옛날 얘기대로 세계는 아직도 넓고 네. 할 일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그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네.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네. 이미. 그래서 세상을 좀 넓게 보고 밖으로 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고 나갔으면 좋겠다. 네. 도전을 하고 이럴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젊으니까요. 네. 그래서 꼭 도전을 좀 과감히 해라. 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서 혹시나 미국 조지아주를 가면은 우리 대표님을 찾아뵙는 게 멘토를 찾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각 지역마다 뭐 향후회를 통해서 또 통포청이나 여러 방면에서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을 방문을 하게 만듭니다.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 한상대회 때 청년들이 오시면 제가 아틀란타 오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인은 아닙니다만은 그 약속을 분명히 내가 지킬 것이고 또 아틀란타에 또 많은 그런 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많고 거기가 또 우리 저기 CNN 남부에 또 건 위드 더 윈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소설 속에 거기에 그 지역이고요. 또 코카콜라가 본산지고 뭐 홈디포, 델타항공 여러 가지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기에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뭐 자랑한 것보다도 제가 거가 있으니까 거기 오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발벗고 제가 나설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상 멀리 미국 땅에서도 5.18 정신 세계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김영률 대표하고 장시간 말씀 나눠봤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정, 그리고 민주, 민권, 한민족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6월 3일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18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의 새날을 활짝 열기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